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시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에는 왜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 공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웃으며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돈 없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빛에서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들면 돈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신세는 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노년기에 돈이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서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후 준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질까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기회를 찾을 수도 있었죠.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에도 웃을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런 선택권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건강이 선택을 제한합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도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몸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면 포기해야 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해도 시력이 나빠서 망설이게 됩니다. 둘째, 시간도 제한됩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라는 단어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가 과연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셋째, 관계에서도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만나기 힘들고요. 이렇게 건강도 시간도 관계도 모두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노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한된 상황 속에서 딱 하나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니까 붙잡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관리하고 불려나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권이고 자유이고 존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75세의 박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을 하셨고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월세 수입이 나오고 연금도 받으십니다. 이분은 최근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싼 수술이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고민 없이 바로 결정하셨습니다. 내 무릎인데 당연히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야지.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산책도 다니십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상황이 다릅니다. 최 할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십니다. 하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계속 치료를 미루고 계십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아야지. 수술비가 어디 있어. 결국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이제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외출을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기고 우울감도 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운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같은 질병,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살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디서 어떻게 살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의 유무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고 때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돈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제일 무섭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모셨고 자식들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면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벌려야 한다면? 병원비를 부탁해야 한다면?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해야 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민폐만 끼치는 존재가 됐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으십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해도 부모님들은 죄송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애들도 살기 힘들 텐데 내가 부담을 주고 있어.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의존이 가져오는 심리적 고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자유입니다. 나는 내 돈으로 산다.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가끔 용돈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정과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어떨까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부담이 됩니다. 오늘 밥값은 누가 낼까? 내가 또 얻어먹는 건 아닐까? 다음에는 내가 사야 하는데 부담되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만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가 와도 핑계를 대고 약속을 미루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점점 깊어지고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이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도 할 수 있고 같이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힘.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고 하고요. 왜 그럴까요? 돈이 행복을 사줘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자존감을 지켜주고 관계 속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요.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손주들에게 용돈 한 장씩 쥐어주며 웃는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받으며 미안해하는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만남조차 피하는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여러분 모습이 달라집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고 자존감이고 관계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은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노년의 돈이 왜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가? 그것은 바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이지 뭐. 맞습니다.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의료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만성질환이 생기기 쉽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암. 이런 질병들은 단순히 병원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고 때로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수술이라면 비용이 그나마 저렴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재질의 인공관절을 사용하거나 최신 수술 기법을 적용하면 비급여가 되고 비용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렴하지만 불안한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좋은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전자를 선택하거나 아예 수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또 하나, 좋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 최신 장비를 갖춘 병원, 환자 중심의 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과 동네 작은 병원의 차이,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결국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타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방 관리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방관리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영양제, 좋은 음식, 운동 프로그램, 물리치료,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합건강검진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무료로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암검진, 심장검사, 뇌검사 등 추가 항목들을 받으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비를 훨씬 아낄 수 있고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증상이 생겨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치료비도 훨씬 많이 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와 요양비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돌봐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은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을 24시간 간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간병인은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만약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도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국공립요양원은 저렴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들어가기 힘들고 민간 요양원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곳은 더 비쌉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 5년간 요양원에 있어야 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이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노후 자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80세 이상은 그보다 더 많고요.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30% 이상을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년기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아프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해야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과도 놀아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 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돈, 이런 경제력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정기 검진은 받고 계신가요? 필요한 영양제는 챙겨 드시나요? 운동은 꾸준히 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한 비상금은 마련되어 있나요? 만약 지금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만 지키면 될까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고독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병? 가난? 물론 그것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동료들과의 만남이 끊기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말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외로움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심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긴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가야 합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이 모든 활동에 최소한의 비용이 듭니다. 교통비, 식사비, 차값. 한 번 만날 때마다 적어도 몇만 원은 필요합니다. 한 달에 4번만 만나도 10만 원 이상입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이번 달은 돈이 빠듯해서 다음에 만나자. 이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그러다 보면 친구들도 연락을 끊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반면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요? 부담 없이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는 내가 사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등산, 사진, 그림, 서예, 노래, 악기, 원예, 낚시. 이런 취미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삶에 활력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취미 생활에는 비용이 듭니다. 등산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교통비도 들고 가끔 산악회 회비도 내야 합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도 사야 하고 출사를 가려면 비용이 듭니다. 그림이나 서예를 배우려면 학원비나 재료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비용들이 부담스러우면 취미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무료함과 외로움이 커집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실력이 느는 재미, 동호회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여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면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여행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행비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료나 저렴한 여행 프로그램도 있지만 좋은 곳을 제대로 여행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식비, 입장료. 2, 3일만 다녀와도 수십만 원은 듭니다. 해외여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원하는 곳을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실제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도 중요합니다. 영화 보기, 공연 관람, 전시회 가기, 독서.
이런 문화 활동들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모두 비용이 듭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도 10,000원 이상이고 공연은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합니다. 책도 한 권에 15,000원 정도 하고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런 문화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단조로워지고 정신적으로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있으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김 할머니는 70대 초반이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과 저축을 꾸준히 준비하셨고 지금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십니다. 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십니다. 목요일에는 시니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시고요. 금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점심을 드시고 차를 마십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시고 1년에 두세 번은 해외여행도 가십니다. 이분을 보면 항상 밝고 활기차십니다. 나이 72 뭐 대수야? 아직 할 게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십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할머니는 연금도 적고 저축도 별로 없으십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로 생활하시는데 그것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돈이 들까봐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요가나 노래 교실에 가고 싶지만 수강료가 부담돼서 못 갑니다. 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십니다.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점점 우울해지시고 말수도 줄어들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의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고 다른 한 분은 고독과 우울 속에서 힘들게 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력이 고독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외로움을 밀어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모든 게 제한됩니다. 집에 갇혀 지내게 되고 관계는 단절되고 외로움은 깊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고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결국 경제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정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을 구하거나 빚을 내거나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거나 갑자기 뇌졸중이 오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치료를 받긴 받는데 비용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재활치료 같은 부가적인 치료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더디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둘째, 자녀의 위기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직, 사업 실패, 이혼, 큰 병. 이럴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미안하고 마음만 아픕니다. 심한 경우 자녀의 어려움이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빚을 지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도와주자니 자신의 노후 자금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경제력이 있으면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와 범죄의 표적이 되는 문제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노년층은 사기와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다단계, 종교 사기.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노인들의 돈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투자만 하면 매달 수익이 나와요. 이 건강식품 먹으면 병이 다 나아요. 당신은 복권에 당첨됐어요. 세금만 먼저 보내주세요. 이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있고 금융 지식이 있으면 이런 사기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사기를 당했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타격이 덜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넷째, 비상금의 중요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갑자기 장례식에 가야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젊을 때는 카드를 긁거나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지고 소득이 없으니까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이 필요한 거죠. 이 돈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금조차 없다면 작은 위기도 큰 재앙이 됩니다. 다섯째, 보험과 금융 안전망 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실손 의료보험이나 간병비, 치매보험 같은 게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병까지 보장되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추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은행 상품, 투자 상품,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돈만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런 후회들입니다. 반대로 위기를 잘 극복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비상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보험금이 나와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결국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경제력입니다.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작은 위기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비상금이 있으신가요? 보험은 제대로 가입되어 있나요? 혹시 모를 자녀의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줄 여력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노년에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지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돈은 선택권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시간도, 관계도 모두 제한되지만 경제력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둘째, 돈은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은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예방 관리를 할 수 있고 간병비와 요양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돈은 고독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가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정감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자녀의 위기, 사기 피해.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력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존엄을 지키는 힘이고 행복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 목표를 구체화하세요. 노후 자금을 모아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면 은퇴 후에는 최소 210만 원에서 2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65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5년입니다. 25년 동안 매달 220만 원이 필요하다면 총 6억 6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연금이 나온다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면 추가로 필요한 돈은 25년 동안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투자는 지금부터 하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건강에 투자하세요.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세요. 특히 5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조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비를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식이요법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 투자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쉽습니다.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충동구매, 과도한 외식, 안 쓰는 구독 서비스, 비싼 통신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큰 목돈이 됩니다. 넷째, 수입원을 다각화하세요. 노후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이자, 월세 수입, 배당 수입.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오도록 준비하세요. 특히 연금은 평생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가능하다면 개인연금도 추가로 가입하세요.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도 투자해서 은퇴 후에도 수익이 나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금융 지식을 쌓으세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금융 지식을 쌓으세요. 특히 보험, 연금, 투자 상품의 기본 원리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 수법들도 미리 알아두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다단계. 이런 사기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쉽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거나 건강검진 예약을 하거나 노후 자금 목표를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왜 노년에 돈이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때 준비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노후 자금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안심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 방법,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시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